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델프 배두 시험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델프 배두 단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험 가이드 시작할까요? 자, 델프 시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프는요, 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라고 하는 이 긴 이름의 약자입니다. 델프는 달프까지 포함해서 총 6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쉬운 아엉부터 가장 어려운 달프스 두 단계까지 있고, 우리가 준비하는 델프 배두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그죠? 4번째 단계입니다. 델프 중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꽤 높은, 그죠? 불어 실력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은 다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청취, 독해, 작문, 구술로 나누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4개의 시험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시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청취하고 독해. 지금 신유형으로 변경되면서 가장 크게 변경이 된 것이 바로 청취하고 독해입니다. 제일 큰 변화는 아무래도 객관식 문제로 다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취도 독해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주관식 문제 답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객관식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청취 같은 경우는 3가지의 청취 파일을 듣고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긴 청취를 들었는데 지금은 청취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난이도가 더 쉬워졌죠. 그죠? 그래서 긴 청취를 2개, 약 한 3분에서 4분 정도 해당하는 것을 듣게 되고요. 길기 때문에 2번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짧은 청취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이제 세트가 되고요. 얘는 이제 각 길이가 한 1분에서 2분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짧죠, 그죠? 그래서 얘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한 번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청취에서 가장 많이 이 청취 개수와 길이가 바뀌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생겼고요. 시험 시간은 기존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약 30분 동안 보시게 되고 청취 파일 자체는 한 15분 정도 우리가 듣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은 100점 만점에 25점이 될게요.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건 마찬가지인데 기존에는 2가지 지문을 풀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설명문과 논설문을 각각 2개씩 이게 2개의 지문에 딸린 문제를 풀었었는데 신유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지문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게 바로 한 주제에 대한 의견 3개입니다. 길이는요, 이 의견 3개의 길이를 합치면 거의 기존의 긴 지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라고 해서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 2번째 새로운 신유형에 생긴 이 새로운 유형은 프랑스 사람이 어떠한 한 주제에 대해서 각각 3명의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 객관식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든 독해에서도 지문이 3개로 늘어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주관식 문제가 다 객관식으로 일괄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문을 하나 더 넣고 난이도를 좀 조절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유형을 우리 신유형에서 겪게 되시면 아, 이거는 이런 유형이구나라고 금방 감이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은 마찬가지 1시간 동안 보시게 되고 시험 배점 100점 만점에 25점입니다. 그래서 청취와 독해 가장 큰 변화가 생긴 이 2가지 부문이었고요. 이 구체적인 유형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제가 유형별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작문하고 구술은 기존 구유형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작문은 기존에 보던 대로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보통은 편지거나 또는 에세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1시간 동안 쓰는데 생각보다 이게 길지만 막상 내가 또 시험을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배점은 100점 만점 중에 25점입니다. 자, 그리고 구술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기사를 하나 읽고 그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발표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즉 시험관과의 토론이 함께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시간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당 20분 정도가 되는데 준비 시간은 30분을 줘요.
그러면 이 20분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로 이걸 나누어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는 것은 7분에서 8분 정도 나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이제 시험관과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7, 8분이라고 하면 선생님 너무 길어요. 7, 8분 동안 혼자 얘기하면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보다 훨씬 더 짧게 얘기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2분에서 3분 정도만 나의 생각을 발표하게 되면 이 시험관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지가 좀 애매해져요. 시험관도 이 사람의 생각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 시험을 보는 사람 자체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의 의견을 표현을 해줘야 거기에 대한 맞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시험관에게 이제 나의 생각을 너무 짧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시험관은 어디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내용을 붙이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길게 발표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그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막상 긴장된 상황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길게 말씀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배점은 마찬가지 100점 중에 25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부문 25점씩 나누어져서 좀 만점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5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이제 점수를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격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개의 부문 중에서 전체 만점 100점 중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50점 이상을 따셔야지 배두를 따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플러스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각 부문의 점수가 최소 5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그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배두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점수를 땄어요. 총점 그러면 이 사람은 100점 중에 55점을 땄죠.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점수를 땄어요. 그러면 구술만 빼면 사실 청취하고 독해 작문은 이 사람의 점수가 더 많이 높죠. 그리고 총점도 이 사람이 훨씬 더 높아요. 64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합격을 하고 이 사람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구술에서 이 사람은 5점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점이 이 사람이 더 높아도 구술에서 최소 5점 이상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55점인 이 사람이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두를 준비하실 때, 특히 배두의 모든 단계, 이 달프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저는 선생님 청취는 잘 못하니까 청취는 버리고 갈게요.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해요. 그래서 버리고 가시면 안 되고요. 절대. 어떤 하나라도 5점 이상은 넘을 수 있도록 유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점수는 내가 자신 있는 다른 부분에서 획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조건이 있는 거는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어떤 한 언어를 구사한다, 어느 단계를 구사한다 라고 할 때에는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이 4가지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 이 언어를 실제로 구사할 수 있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델프의 굉장히 독특한 합격 조건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시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시험 일정 및 응시료입니다. 자, 시험은 연간 한 3회 정도 시행을 하는데요. 보통 3월, 5월, 11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날짜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따로 홈페이지에서 델프 사이트에서 따로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응시료도 2023년 기준으로 배두는 26만 5천 원 성인 기준 가격이고요. 마찬가지로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델프 사이트에서 항상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청취 파일이 좀 짧아지고 객관식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시는 함정이 청취 파일을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거기서 멈추고 그게 뭐더라?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청취 파일은 멈추지 않고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뒷부분은 다 못 듣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요. 그냥 앞뒤 맥락으로 유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모른다고 해서 여기서 걸려서 안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내용을 다 놓쳐요. 그러지 말고 이게 예를 들어서 좋아진다는 건지 안 좋아진다는 건지 또는 이게 어떤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병의 이름이라던가 그죠? 이런 아주 개괄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얽매이지 말고 앞뒤 맥락으로 유추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또 내가 기억해야 되는 핵심 단어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아주 작게 적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는요.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은 후에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먼저 읽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지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올라가서 지문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문을 3개나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하고 보기를 먼저 읽은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서 지문에서 답을 찾아내시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시간 절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 보기를 읽으면서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이 지문에 어떤 주제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좀 유추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대강 내가 이 내용을 문제하고 보기를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하고 해석을 하시면 지문이 훨씬 더 매끄럽게 읽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드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표시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문수가 많고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붙잡고 늘어지면 뒤에 문제를 다 못 풀 수가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표시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남는 시간 동안 검토하시면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취하고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은 다음에 지문을 읽거나 청취 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와 보기를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을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읽을 지문이 어떤 주제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미리 유추하면서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 수업에서 함께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문에서는요. 4개나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이에요. 뭐 중간중간 단어수를 세어가면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문제에서 언급한 거 모두 답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뭐 같은 단어 반복하지 말고 동의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저는 장문 답안을 꽤 많이 썼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3번에서 성수일치나 문법이나 스펠링에서 틀리는 부분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보통 그래요. 왜냐면 다 감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제출하시기 전에 성수일치, 문법, 스펠링을 여러 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옳게 썼다고 생각해도 이 검토를 하면서 생각보다 틀리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이 배두에서는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멋있는 표현을 쓰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불어 문법을 틀리지 않고 올바르게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출하시기 전에 항상 성수일치 1번, 문법 1번, 스펠링 1번 이렇게 해서 적어도 3번의 검토는 하실 수 있도록 꼭 시간 관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3번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단어수를 세어가면서 너무 길지 않게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답변 안에 모든 것을 녹여서 써주어야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동의어를 많이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배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의어 싸움이라서 프랑스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동의어를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배두는 문제도 동의어를 많이 활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문에서도 여러분들 동의어를 많이 활용해서 쓰시면 더 좋은 점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검토 적어도 3번 하기. 자, 구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1번. 네. 그 다음에 4번,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 이름과 간단 소개는 완벽하게 외워놓습니다. 보통 이제 배두 구술 시험에서는 자기소개를 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워낙 내 이름과 간단 소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프랑스어 구사를 할 때 너무 기본이잖아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래서 가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두 수준에서는 틀리지 않고 거의 외운 것처럼 줄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워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시험관이 그냥 우연으로 이걸 물어봤어요. 이름하고 간단 소개해 보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무 당황해서 거기서 약간 버벅거려서 잘 못했다. 그러면 내가 못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구술 답변 말할 때도 막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잘 시작을 해놓으면 좀 자신감이 붙죠. 그래서 그 뒤에 구술도 좀 긴장을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꼭 가져가시고요. 마찬가지 동의어 많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질문이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꼭 다시 질문해서 정확한 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왠지 감점될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이 뜻이겠지라고 해서 그냥 동문서답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감점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문이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됐을 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고 시험관이 천천히 다른 단어로 풀어서 얘기해주면 알맞는 답을 하시는 것이 더 점수를 획득하시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 4번은 문장은 최대한 짧고 단순하게 문법 오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건. 제가 아까도 장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배두에서는 문법을 틀리지 않고 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구술 시험에서는 또 너무 긴 문장을 쓰게 되면 성수일치나 문법, 동사 변화할 때 또 틀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차라리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여러 개, 그죠? 내가 관계대명사 붙여서 길게 한 문장 말할 거 짧게 잘라서 5문장으로 말하면서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점수를 유지하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긴 문장에 욕심내지 마시고 짧고 단순하게 문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강의 목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청취, 독해, 장문, 구술 모두 다 10강씩 10개씩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주제가 10개고요. 이게 한 강의당 너무 이제 길이가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청취도, 독해도, 장문도, 구술도 좀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1강 같은 경우는 1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1, 1-2 이렇게 넘어가고 독해 같은 경우는 독해 지문 설명 때문에 1-1, 1-2, 1-3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문하고 구술도 1-1, 1-2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혼동하지 마시고 주제는 이렇게 10개를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들을 제가 선정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고 모범 답안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가이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직접 들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À la prochaine!